속 시원하게 톡 쏘는 미디어 토크쇼 월간 미디어 톡으로 매달 말일 매달 마지막 주는 준비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월말에 특별하게 모시는 변상욱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인터뷰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예, 백도명 교수님 굉장히 신중한 의사. 의학자로서 이제 아주 예.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셨고 의학자가 아니어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얘기하면. 괴담 얘기 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까짓거. 그럼요. 근데 왜 이렇게 오염수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뭘 자꾸 먹자 그러고 뭘 자꾸 걸자 그래요. 오염수와 오렌지 주스를 뭔가 좀 착각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그 나름대로 기준과 예. 일본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기준에 의하면 네. 어부라든가 해녀같이 작업 중에 바닷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바닷물이 자꾸 손에 몸에 접촉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놀러 갔던 사람들, 네. 또 기타 바다에서 활동하느라고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그 사람이 만약에 물을 퍼마셨을 경우는 예. 그 자리에서 사망하든 아니면 10년 동안 퍼마셨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든 간에 네. 아무런 과학적 근거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퍼마신 사람은 아예 예외입니다. 예외. 무슨 일이 그 사람한테 벌어지든 간에 이거는 국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뭐 보상의 근거라든가 배상의 근거 또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건 보편적 사례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총리가 마시든 장관이 마시든 아니면 원자력 핵 관련된 학자들이 다 마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컵으로 자기가 따라 마신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보편적 사례가 아니니까. 예, 전혀 도움될 사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도쿄전력의 최신 보고서 중에 우리한테 입수된 게 2023년 2월 보고서 네.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의 해양 방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개정판. 네. 되게 깁니다만. 그러네요. 여기에 따르면 2차 처리를 알프스에서 끝낸 다음에 네. 64개 핵종은 측정이 되는데 그 핵종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확인이 아직은 어렵다. 확인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핵종이 64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은데 어떤 게 있을지 모르니까. 64개 말고는 뭐가 있는지도 예.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는 알프스 입구에서 방사성의 물질 조성과 농도, 그다음에 거기서 걸러낸 필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필터 흡착제의 성능 수명 기간 중에 각 단계별 여러 요인에 의존해서 네. 금후에 발생할 오염수에 있어서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처리수 전체에 대해서 모든 핵종이 다 파악돼서 다 수치 이하로 내려간 건 아니다. 일단 64개는 어떻게든 수치 이하로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돼 있는데 네. 그것이 불충분하게 나중에 가동된다거나 가동되다가 고장이 난다거나 또 쓰나미나 지진 같은 것 때문에 시설 자체가 균열이 생긴다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다음에 바다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야 되는 게 과학자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바닷물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다음에 내보내라. 이러는 게 과학자들의 태도인데 글쎄요. 일단 마시겠다는 분들만 자꾸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과학 철학도 공부를 해보고 어쨌든 아주 뭐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예. 그럼 확신할 수 없는 거 겸손해야 돼. 과학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태도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자세히 기술을 하고 예. 그 논문이나 보고서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가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이게 과학적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바닷물이 워낙 넓고 많아서 다 괜찮아 퍼마셔도 이건 비과학적인 과학자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 전설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런 건. 핵 안전과 관련해서 또는 핵 원자력과 관련해서 산업에 종사하는 학자들만 계속 마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바닷물을 연구하려면 바다 생태 또는 생물, 그렇죠. 그다음에 생물학적. 해류, 그다음에 지질. 이 세 가지를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 오늘처럼 피폭됐을 경우에 그 농도와 인간의 생체와 관련해서는 의학자가 얘기를 해야 되고 바닷물로 흘러 들어갈 경우 해류나 지질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양학자가 얘기를. 쉽게 예를 들면
강물이 바닷물로 들어갔을 경우 바로 희석돼 갖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강물 자체가 바닷물에 섞이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존재를 합니다. 네, 네. 뭐 그건 바다와 강이 만나는 부분에 살아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예. 가자마자 그렇습니다. 희석되는 게 아니고 예. 그 바다 밑바닥에 강물로서 꽤 긴 시간을 존재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핵발전소에서 나온 그 물들은 밑에서 어느 정도 고여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그다음에 천천히 바닷물과 희석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때의 어패류와 그다음에 어류들의 문제나 어민들의 건강 문제. 그러니까 일본의 연안 어민들은 바로 지금 데모를 하면서 난리가 났고 예. 4년 뒤에 돌아온다니까 우리 어민들은 그거 참 하는데 그것도 예. 또 영남과 호남 어민들의 태도가 다르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괴담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괴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괴담이 있지.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유비통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유언비어. 유언비어를 유비통신이라고 했는데 당시 유비통신이라고 떠돌던 것들이 언론이 다 통제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코 유비통신이 아니었던 것들이 뭔가 근거는 많았거든요. 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 너무 딱딱한 얘기를 해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살짝 풀리면 어느 초등학교든 간에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용이 되려고 올라가던 이무기를 어떻게 때렸어. 때려서 죽였어. 삽질하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해서 우리 학교가 체육대회나 소풍을 가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 학교 괴담 이야기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상식의 뉴스 하이킥 변상욱 기자님과 함께 월간 미디어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전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전설. 모든 학교에는 어느 학교나 용이 될 이무기를 학교 직원이 실수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람에 소풍날, 운동회 날에 반드시 비가 온다. 저희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예, 모든 초등학교에 다 있었습니다. 예, 테니스장 옆에 있는 조그만 연못에서 이무기가 올라가는데 우리 소사 아저씨가 잘못돼서 이것은 삽자루를 휘둘렀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조작되는 괴담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 나를 잘못 잡고 신중히 잡지 못하는 바람에 학교의 큰 행사에 비가 내리면 이걸 갖다가 옛날에 일하던 직원이 이무기를 죽인 것 때문이라고 괴담으로 몰아가는 괴담에 의지해서 자기네가 빠져나가는 거죠. 학교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비난과 학부모들의 원망을 빠져나가는. 아니 무슨 날짜를 이렇게 잡아 기상청 그 일기예보도 안 보고 잡은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안 온다. 늘 그 괴담에 의해서 비가 내렸었는데 올해는 안 왔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의 덕망에 의해서 그 양반이 평소에 쌓은 덕과 인격 때문에 뭐 하늘이 감동해서 비가 안 내린 걸로 치는 거죠. 네. 우리의 괴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4년이나 5년 뒤에쯤에 증명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당장 아무 일 없다고 몰고 가도 선거 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먹힙니다. 예, 어제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팀장께서는 5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방사선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안 나오면 방사능 안 나오면 민주당 책임져라. 그러나 어떨 땐 4년 5년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날짜를 갖다가 딱 땡겨 잡는 것은 5개월 7개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뭐 우럭에서 180배가 나오고 200배가 나오고 한다든가 아니면 바닷물이 변한 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건 일본 잘못이죠. 한국 정부 잘못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안 나오면 야당 탓, 나오면 일본 정부 탓.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괴담이라는 단어의 그 프레임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괴담은 괴상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유언비어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문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사람들한테 퍼지는 정보가 유언비어입니다. 그다음에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떠도는 얘기는 소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국민의 대표들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괴담. 언론이 보도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다 괴담. 물론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불안한 공포심에 의한 소문이나 각종 유언비어들 또는 불안한 이야기들도 다 괴담. 괴담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죠. 괴담은 사실은 유언비어도 마찬가지지만 정보의 전달이 끊겨버리거나 전달된 정보가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강력하게 퍼지는 거거든요. 니네 말 못 믿겠어. 지금 왜 퍼지느냐를 생각하면은
정부와 여당과 언론이 그동안에 했던 태도를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렇죠. 예, 일본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꿨고 2019년, 21년에는 아니랬거든요. 2021년만 해도 국무총리실 예. 지금 존경하는 한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예. 그분이 그때는 국무총리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보면은 무조건 반대 방류는 엄중하게 항의할 것이다. 예, 예.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그때 소상히 알리겠다고 한 게 2021년 국무총리실의 보도 자료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국무총리는 물을 마시겠다고 갑자기 돌변할 정도면 네.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다음에 식약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약처도 2018년, 2019년 그 이전 그러니까 2014, 15년에 면밀하게 각 지역별로 바닷물을 갖다 떠서 조사한 다음에 그때 국민들에게 뭐든지 다 알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또 마시겠다 그러시더라고 식약처장님이. 보도 자료로 그렇게 내보내 갖고 기사를 다 받아 썼는데 보도 자료를 받아 쓴 흔적은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찾으려고 그러면 식약처의 그 보도 자료 목록이 몇 년치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네네. 예. 보도자료 유튜브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자료, 식약처 보도자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 이렇게 보면은 오라 요것밖에 없었나 하고 날짜를 보면은 몇 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보도자료에 날짜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 그러죠? 보도 자료에 그 일정 기간 전부 다 보도 자료가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아니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건 도대체 뭐야?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뭔가 몰고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유언비어가 퍼지고 그것을 국회에서 문제 삼는 건데 이것을 괴상한 이야기입니다라고 괴담이라고 몰고 간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MBC에 이제 시즌 2 시작하는데 심야 괴담회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 뭐 이렇게 프로그램. 그런 영적인 현상 이런 거 예.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공포감이 근데 이제 그런 괴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정부나 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정치 권력을 잡은 측이나 또 기성 언론들은 자기의 정보 독과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뭔가 정보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과 반대로 흘러가거나 엉뚱한 게 나오면 온라인 SNS를 통해 번지는 이야기를 괴담으로 몰고 가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을 유해한 행위라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라고 몰고 가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프레임이 이 괴담이라는 단어에 다 엉켜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의 뭐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드리면 고든 올프트, 레오 포스트먼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심리학자네요. 예,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거 보면 루머가 얼마나 세게 퍼지는가는 예. 그 내용의 중요성과 정보의 애매모호성을 급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중요도 중요하죠. 엄청 크죠. 근데 정보의 애매모호함은 또 더하고 그러니까 빨리 퍼지는 겁니다. 루머의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 예. 이게 루머인지 아닌지도 좀 봐야 되고. 그러면 근데 그거 이게 중요도는 야당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부의 애매모호함도 야당 책임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정부 책임인데. 정부 책임입니다. 특히 정보의 애매모호함은. 자, 그런데 괴담 공방 벌이는 사이에 후쿠시마 원전 폐수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임박했습니다, 사실. 했죠. 예. 대다수 언론에서는 근데 여전히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뭐 모든 언론이 조심스러운 게 더 탐사나 뭐 민들레 뭐 이런 뉴스타파 이런 데서 그 일본의 제보자가 보낸 뭐 문서 이런 것도 공개하고 얘기하고 문건의 있거든요. 사진까지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언론은 반응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반응을 했더라고요. CCTV 기자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 기자회견 중에 물었습니다. 예. 마오닝 이제 대변인한테 한국의 언론이 보도한 거 보면 일부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 이게 위험하다고 한다.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용은 일본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보고서 이후에 방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이 로비를 통해서 다 입을 틀어 막았다. 사전에 다 입수해 가지고. 네네. 그리고 로비 자금으로 돈을 쓴 것도 뭐 의혹이 100만 유로 뭐 이런 얘기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 언론이 보도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중국 대변인은 방류를 중단하고 엄격한 국제 감독을 받아들일 것을 일본에 통보한다라고 했고요. 일본 정부 그리고 돈을 받았다고 의혹이 일고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국도 여기에 응답을 해야만 한다. 네. 그다음 중국의 입장은
이것은 일본의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이 걸린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변인의 입장 발표를 우리 언론들이 벌떼같이 받았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조용하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중국이라서. 근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갖고 일본을 밀어붙이면 일본이 뒤로 밀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이 일본의 연대 보증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왜 보증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재혁 원내대표가 기자의 질문에 근데 이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거나 예. 우리가 찬성해서 얻게 되는 국익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하세요. 아이, 그럼 국익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입니다. 누가 봐도.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이 그동안 역사적 문제로 엉켜있던 것들을 갖다 대충 퉁칩시다라고 해서 넘어가고 뭐 반도체건 뭐건 걸려있는 것들은 다 털면서 기본적인 우호 관계를 빨리 회복시킨 다음에 얼렁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게 아마 궁극적인 목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직접 내놓고 지금 오염수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기는 뭐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윤재혁 원내대표가 예. 말씀을 못 하시더라. 아무튼 뉴스타파와 더 탐사 민들레 말고는 지금까지 단독 보도로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제대로 뭔가 보도를 한 언론은 제가 한 달치를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예. 요거 하여튼간에 저도 이제 눈여겨 보고 있고요. 예, 그 보도가 제보자가 그 제보 내용 보면 저를 곧 TV에서 보게 될 겁니다라고 해서 본인의 신원을 곧 밝혀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상황까지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또 언론을 이번 달 갑자기 이거 뜬금없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아, 예. 이 얘기가 그냥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 뿌리 뽑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신문들, 대통령실, 여당, 정부. 저는 그 언론 보도를 보는 순간에 많이 본 듯한 얘기여서 저도 뒤졌는데 마침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하나씩 네네네. 띄우기 시작해서 맞춰봤는데 2021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네네. 학원 과외를 단속하겠다고 나선 맞아요.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있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한 제목을 보면 아마 인터넷으로 나가겠습니다만 네. 시진핑 사교육 비판 한마디에 1,500개 학원이 문 닫아. 네. 아, 엄청났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우리 대통령 역시 한마디로 지금 입시 학원 일타 강사 뭐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예. 세무조사 들어가고 그런데 안 된다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선일보는 사교육 없애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일타 강하게. 강사 너무 화려하게 그냥 막 예. 너무 부자 사람으로 산다 뭐 이런 그렇죠. 비판 기사 막 나옵니다.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에. 막 나가는데 중앙일보가 예. 중국 사교육 금지 2년 해봤자 과외 열기를 막지는 못했다. 그건 사실이긴 합니다. 예, 지하 시장만 키웠다. 어. 예, 위험 수당이 붙는 거죠. 학원 강사들한테. 예. 대신 대형 온라인 강의 주식 상장했던 사람들은 다 주식은 뚝뚝뚝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던 중앙일보만 계속. 왜 이렇게 그래봤자 소용없다. 왜 이렇게 논조가 확 바뀌죠? 왜냐하면 달렸죠? 중앙일보와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중앙일보 플러스 등은 오랫동안 교육 사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부의 신 공신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1,200명의 명문대생들이 멘토로서 인정을 한 공부 캠프입니다. 예. 예. 여기에 또 한국마사회가 역시 협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력 평가를 중앙일보가 관장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언론사로서는 거의 독점입니다. 이 사업들이. 그런데 이 시스템을 확 무너뜨리고 사교육 시장을 헝클어 버린 다음에 다른 사교육 대체 품목이 나온다 그러면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들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럼 중앙일보는 그렇다고 치고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러는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킬러 문항입니다. 예. 이 킬러 문항입니다. 이 킬러 문항 풀이 좀 해주시죠.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 킬러 문항이 여긴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얘기를 잘못 꺼내서 입시를 앞두고 헛발질해갖고 비난이 일까봐 사교육 시장과 일타 강사를 악마화하면서 거기에다 책임을 막 돌리고 시선을 갖다가 돌리는 것이냐. 네. 그다음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분할해가지고 분할한 일부 몫을 다른 데로 떼어가지려고 하는 거냐. 그게 오세훈 시장의 서울론 과외, 온라인 과외냐. 네네. 이런 이제 의혹이 들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릴 게 급한데 서민을 위해서는 하나도 정책이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네네. 사교육 시장을 이때 확 누르면서 사교육 시장의 단가라도 낮춘다거나 뭔가 서민지향적인 교육사업 정책 뭐 이런 걸 하나라도 슬쩍 내놓고 부의 양극화에 의한 반발이나 원망을 한번 줄여볼까? 야, 이런 거죠. 일설, 삼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 골라 잡으십시오.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정말 재미난 것은 2021년에 시진핑 주석이 그런 일들을 막 벌였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체어맨 오브 에브리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체어맨 오브 에브리띵. 아무튼 사사로운 것까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려고 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때 분석한 거에 따르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전통적으로 총리가 하던 것까지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7개 위원회를 자기가 다 관장한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리더십이다. 비교적 자주 예측이 불가능하게 크고 작은 정책에 관여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관여를 한다. 그러면 시장이 흔들리고 정책이 흔들리는 거죠. 이거는 시진핑, 시진핑 주석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입니다. 네네. 그래서 1. 관료들 사이에 혼란을 엄청나게 준다. 2. 정책에 대한 논쟁을 억압한다. 3. 때로는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정책 발언으로 국가적인 혼란이 온다. 네, 중국 얘기입니다. 예, 중국 얘기입니다. 4. 위대한 지도자의 지시가 모호하다고 감히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 이게 중국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시진핑 주석이 사소한 것까지 마구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혼란에 대해서 분석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부인 얘기까지 있는데 부인 얘기는 뭐 시간상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펑리위안. 예, 펑리위안이죠. 그렇습니다. 참 왜들 이렇게 이러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실제로는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게 아닙니다. 총리가 맡아서 처리할 건 총리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총리가 견제 내지는 보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담당 장관이 제가 전문가인 대통령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교육장관은 제가 대통령께 배우고 와서 얘기합니다라고 총리는 제가 컵으로 떠서 마시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이 나라의 관료 사회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유언비어와 괴담으로 국민은 뭔가 귀를 쫑긋하면서 거기서 얻는 정보 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언론계 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TBS 추경안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어준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징계 등등의 인사 조치, 더 성의 있는 조치해라. 뭐 이런 이유였어요. 서울시의회가. 일단 본부장들을 인사 조치하고 새로운 본부장들로 다시는 시사 보도 뉴스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당분간이라고 단서는 달았습니다만 그러니 70억이라도 일단 좀 주십시오 하고 추경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던 건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은 뒤로 빠지고 서울시 의회가 국민의힘 쪽입니다만 나서가지고 그 70억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당분간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레임덕이 오거나 정권이 바뀌면 또 김어준 신장식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민영화를 해버려라. 민영화?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민영화로 가. 그러면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시는 그런 MC들이나 그런 출연자들이 발을 붙일 무대가 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지금 아마 로비와 중재 조정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민영화를 할 거냐? 민영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폭 잘라. 직원을 어떻게 자릅니까? 사장이 적어도 저는 제가 사장이라는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나온 안은 봉급을 한 20%씩 잘라. 그러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느 걸로 갈래라고 하면 결국 TBS 입장에서는 봉급을 자르는 수밖에 없죠. 봉급을 자른다는 얘기는 제작비는 정말 한 푼도 없다는 얘기고 그냥 음악만 틀고 있겠다는 뜻이 되는 건데 오히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은 뭐 그걸 원하는 거죠. 당분간은 음악이나 틀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정 홍보는 뭐 자동으로 거기에 들어갈 테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의 언론 상황이죠. 이게 TBS에서 그칠 것이냐? 이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신료가 KBS를 붙잡고 있으니까 KBS로 이제 또 눈길을 돌려봐야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